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박성미입니다. 먼저 판막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심장에는 4개의 판막이 있습니다. 판막은 심장 안에서 심실과 심방 사이 그리고 심실과 대혈관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 좌심실과 좌심방 사이에 있는 것이 승모판인데요. 판막이라는 것은 문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고 닫히는 문이 고장이 난다는 것은 잘 안 닫히거나 잘 안 열리는 상황인데요. 판막도 이와 같습니다. 문짝에 문제가 생겨서 잘 안 닫히면 그 사이로 피가 새게 됩니다. 이것을 판막 역류 또는 폐쇄 부전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문짝이 잘 안 열리면 피가 지나가기가 힘이 듭니다. 이것은 판막 협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승모판 역류는 심장 수축기에 승모판막이 잘 닫혀 있지 못해서 좌심실에서 좌심방으로 피가 거꾸로 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승모판 역류증이 생기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승모판은 2개의 판엽과 판막하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판막이라는 문짝 자체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판막과 연관된, 이해가 쉽다면은 문이 있잖아요. 문 옆에 이제 문이 붙어 있는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이 망가져서 문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 그런 상태도 판막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특히나 이게 벌어지게 되면, 문과 문 사이가 벌어지게 되면은 그 사이로 피가 새는 역류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진료를 하러 오실 때에 저희 의사가 청진을 하게 되면 수축기 심자붐이 특정 위치에서 잘 들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임상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모판 역류증을 진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검사는 심장 초음파 검사입니다. 경흉부 심장 초음파 검사 후 추가적으로 경식도, 즉 내시경으로 심장을 본다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식도 심장 초음파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승모판막의 구조나 역류의 중증도, 그리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정밀 특수 검사입니다. 승모판의 역류, 즉 피가 얼만큼 많이 새느냐를 보는 것이 이제 중증도라고 하는데, 저희 암 환자분들 어떤 단계를 얘기하듯이 심장에 판막이 역류가 되는 것도 경도, 중등도, 중증에 이제 3단계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등도 단계에서부터는 이제 증상이 유의하게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중증으로 진행이 좀 빨리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승모판의 역류가 많이 심해서 이제 중증이 되셨거나 아니면은 중등도 정도 되시더라도 호흡곤란이라든지 몸이 붓는 등 증상이 좀 심각하게 있으시면은 약물 치료에 반응을 잘 하지 않는 경우에 수술 또는 시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승모판 수술은 문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짝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문짝 자체를 새 걸로 가는 인공판막 치환술이 있고요. 고장난 문짝을 어느 정도 고쳐 쓸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고쳐 쓰는 과정인데, 그걸 성형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승모판 수술은 인공판막 치환술과 성형술이 있게 되고, 승모판 시술은 어떻게 보면은 성형술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시술이다 보니까 이제 가슴을 열고 하는 수술과는 달리 다리 혈관을 이용해서 어떤 기구를 이용하여서 승모판 망가진 문짝을 고치는 그러한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이트랄 클립 시술로 알려져 있는 이제 승모판막 클립 시술은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모판은 2개의 문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벌어져 있습니다. 내지는 끝과 끝이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고 조금 이렇게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한쪽이 자꾸 빠져요. 이렇게 딱 붙어 있질 못하고, 이런 경우에 스테플러 같은 이제 호치키스라고 하죠. 이제 스테플러로 찍는 게 있는데 이 2개를 벌어진 거를 잡아주는 그러한 시술 자체가 마이트랄 클립 시술 내지는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승모판막
즉 판막 자체의 문제에 의한 것을 저희가 1차성 승모판 역류라고 하는데요. 그런 환자분들인 경우에 내지는 2차성이라고 해서 판막을 잡아주는 이제 벽이 있어요. 그 벽을 좌심실 내지는 좌심방이라고 하는데 이게 멀어서 문하고 문이 너무 멀어요. 그런 경우에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막에 피 새는 게 해결이 나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환자분이 약물 치료를 적절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부전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승모판 마이트럴 클립 시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승모판 역류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앞서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망가진 문짝이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입니다. 다만 이 수술을 하시기에 좀 적절치 않거나 아니면 좀 위험도가 높으신 분들 내지는 좌심실 기능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어떤 수술을 하시기에는 힘든 상황인 경우에 또 승모판 구조가 클립 시술에 적합하다면 수술 쪽보다는 시술적 치료를 좀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승모판은 심장 판막들 중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물을 가지는 판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트럴 클립 시술은 고도로 숙련된 인터벤션 에코 전문가, 그러니까 심장 초음파를 보는 사람입니다. 심장 초음파 전문가하고 다음에 이 클립 기구들을 몸속으로 넣으면서 실제로 그 클립을 잡는 그걸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시술을 하는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한 팀으로 이루어져 시행하는 시술입니다. 제가 이끌고 있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마이트럴 클립 전문 시술팀은 인터벤션 에코 전문가, 저는 그러니까 경식도로 심장을 보는 박성미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벤션 시술 전문가, 기구들을 몸속으로 넣어서 실제로 클립을 열었다 닫혔다 잡는 그런 시술을 하고 있는 교수가 주형준 교수입니다. 심장 판막, 특히 승모판은 심장에서 가장 뒷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형 시술 영상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심장은 계속 뛰고 있고 승모판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여러 구조물들을 고려해서 정확한 위치에 클립을 이렇게 딱 집어야 되므로 인터벤션 에코 전문가에 의한 경식도 심장 초음파를 이용하여 시술 전 승모판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고 시술 중에는 또한 정확한 표적, 내가 어디를 찝을지, 그다음에 어디를 찝어야 피가 새는 것을 가장 막을 수 있을지, 그러면서 승모판 주위에 여러 구조물이 있는데 그 구조물을 최대한 안 건드려야 되거든요. 그 구조물들을 안 건드리고 기구가 들어가서 시술을 할 수 있게 가이드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숙련된 인터벤션 에코 전문가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시술입니다. 또한 당연히 이 시술 기구들을 몸속에 넣어서 그 가이드에 맞게 정확한 위치에 가서 클립을 열고 닫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거 역시 기구들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시술 중에 예상치 못한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합니다. 네, 지금부터 마이트럴 클립 시술, 즉 승모판막 시술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벤션 에코 전문가는 심장 초음파를 보면서 클립 기구가 좌심방으로 안전하게 들어가고 승모판막 근처에 정확히 위치하도록 돕습니다. 그에 맞춰 인터벤션 시술 전문가는 정교한 기구 조작을 통해 클립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의 다른 구조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클립은 역류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승모 판막엽에 정확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인터벤션 에코 전문가는 클립이 최적의 위치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면 그 자리에서 클립을 고정할지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후 인터벤션 시술 전문가는 클립을 닫아 시술을 완료합니다. 성공적으로 클립이 고정되면 승모판 역류가 즉시 줄어드는 것을 초음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몸에서 남아있는 기구들을 조심스럽게 제거하면서 심장 초음파로 경로를 확인하고 안내합니다. 모든 기구가 안전하게 제거된 후 심장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도 최종 점검하여 시술을 마무리합니다. 승모판막 클립 시술 후 클립이 빠지거나 재발할 수 있나요? 우선 그 시술 시에 클립 시술이
정확하게 성공적으로 되었다 그러면은 그 클립이 나중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술 중에 정확한 위치를 잡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승모 판막을 정확히 물지를 못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클립이 빠지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고 판막 역류가 그대로 남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술하는 동안에 경식도 심장 초음파 가이드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막의 위치에 클립을 잡아야 됩니다. 승모판 역류는 혈역학적으로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즉 상대적인 변수들이 작용을 많이 합니다. 특히 좌심실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신부전이 굉장히 진행하였거나 시술 후에도 적절한 신부전 약물 등을 잘 유지하지 않으면 승모판 역류가 오히려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승모판막 클립 시술 후 언제쯤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나요? 성공적인 시술 후에 지혈이라든지 아니면 혈관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하루 이틀 이후에 걸어 다니실 수 있고요.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요? 어떤 약은 피해야 하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부전이나 다른 심장 질환들을 동반하고 있다면 적절한 약물 치료가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승모판 역류를 이제 치료하기 위한 시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약물 치료 유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술 효과는 얼마나 지속되나요?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심장, 기저 심장 질환 내지는 판막의 구조라든지 기능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 미국이나 유럽 등 이제 본격적으로 시술이 진행되어서 이제 환자들을 쭉 추적해서 본 지가 벌써 10년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술이 제대로 되고 그 다음에 환자가 신부전에 대한 약물을 제대로 계속 유지를 잘하고 있다면은 굉장히 장기간 큰 문제 없이 그 효과가 유지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승모판 역류 자체가 피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문짝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동적이고 변수들이 많아요. 특히 갑자기 빈혈이 생기신다든지 아니면 열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무슨 염증이 생기거나 다른 판막에 이상이 생기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부전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지는 다른 심장 질환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적절하게 계속 잘 유지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특히 판막 관련 심장 초음파 및 신부전 전문가의 진료를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비행기나 장거리 여행은 가능한가요? 성공적인 마이트랄 클립 시술에 의해 신부전 증상이 호전이 되면 시술 자체에 의한 비행기 탑승이나 장거리 여행에 제한은 없습니다. 시술 후 치과 치료와 임신, 출산 등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시술 후에는 일정 기간 항혈소판제제 복용을 유지해야 됩니다. 즉 출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출혈에 대한 부분을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따라서 6개월 이내에 치과 치료 등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판막 질환 및 심장 기구를 이제 심장 안에 넣는 이식 환자들에게 권장되는 정도의 약물 조절이라든지 예방적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클립은 이식을 하고 나서는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클립으로 저희가 이제 새살이 돋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살로 싹 덮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굉장히 편안한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모판막 역류증에 대한 치료는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어느 질환에서나 마찬가지로 진단이 정확하게 돼야 정확한 치료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정확한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이 치료가 적절히 되었는지 계속 잘 유지되는지 추적이 또 중요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시술적 치료를 결정할 때에는 이 시술이 정말로 이 환자한테 효과적일지 승모판 역류를 줄였을 때의 신부전이 확실히 좋아질 수 있을지 내지는 승모판 역류를 이제 막았을 때의 심장이 과연 잘 버틸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는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신부전의 주된 원인이 승모판 역류증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결정이 되고 적절한 약물 치료에도 증상이 유의하게 있다라면 시술을 고려할 수 있고요. 저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마이트랄 클립 팀은 최고의 인터벤션 에코 전문가 그리고 인터벤션 시술 전문가에 의해서 환자의 최적의 치료와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